카시의 환생이 윤회를 실증하다. 물속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목욕은 양동이로 물을 길어서 하거라. 알겠지? 나는 13km쯤 떨어진 인근 언덕으로 도보 여행을 떠나온 란치의 어린 학생들에게 이런 주의를 주었다. 앞에 있는 연못이 마치 손짓해서 부르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있었는데 마음속에서는 뭔지 모르게 연못에 대해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 대부분의 소년들이 내 말대로 양동이로 물을 기었지만 몇몇 아이들은 시원한 연못물의 유혹에 그만 굴복하고 말았다. 아이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자마자 커다란 물뱀들이 주변에서 꿈틀대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기겁하여 물을 텀벙대면서 재빨리 연못에서 빠져나왔다.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우리는 즐겁게 점심을 들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나무 밑에 앉아 있었다. 학생들은 내가 어떤 영적인 분위기에 젖어들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질문을 해왔다. 한 아이가 물었다. 스승님, 저는 앞으로 언제까지나 스승님과 함께 세속적인 삶을 포기하는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나는 곧 대답해 주었다. 아니, 그렇지 않단다. 너는 타이에 의해 집에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된다. 아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거세게 항의했다. 죽어서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집으로 끌려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몇 달 뒤 부모가 와서 안 가겠다고 울며 불며 떼를 쓰는 그 소년을 강제로 데리고 갔다. 그로부터 수년 후에 아이는 실제로 결혼을 했다. 이런저런 질문에 응답을 해주고 나자 카시라는 학생이 말을 붙여왔다. 12살쯤 된 영특한 학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였다. 아이가 물었다. 스승님, 제 운명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너는 곧 죽는다. 어떤 항거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그런 대답이 불쑥 내 입에서 튀어나왔다. 이 의외의 발언은 충격 그 자체였다. 물론 나를 비롯해서 거기에 있던 모두를 놀라게 했다. 스스로를 무서운 작자라고 말없이 꾸짖으면서 나는 더 이상의 답변을 피했다. 학교로 돌아오자마자 카시는 내 방에 들렀다. 만일 제가 죽는다면 다시 태어났을 때 저를 알아보고 한 번 더 저를 영적인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절반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카시가 물었다. 나는 이 어렵고 비밀스러운 책임을 거절해야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몇 주일간 카시는 끈덕지게 나를 채근했다. 극도로 낙담한 아이의 모습을 보고서 마침내 그를 위로해 주었다. 나는 약속했다. 그래, 만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힘을 빌려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보마. 여름방학 기간에 나는 짧은 여행길에 올랐다. 카시를 함께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애석했던 터라 떠나기에 앞서 그를 내 방으로 불러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학교의 영적인 파장을 벗어나지 말라고 일러주었다. 집에만 가지 않는다면 카시가 다가올 재앙을 피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떠나자마자 카시의 아버지가 란치에 도착했다. 그는 아들에게 캘커타로 가서 딱 나흘간만 어머니를 만나고 나면 학교로 돌아가도 좋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의 뜻을 꺾기 위해 보름 동안 가진 애를 다 썼다. 카시는 완강하게 거절했다. 카시의 아버지는 마침내 경찰의 힘을 빌려서라도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 위협적인 말이 효력을 나타냈다. 학교에 안 좋은 소문이 퍼지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카시로서는 아버지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얼마 뒤 여행을 마치고 란치로 돌아온 나는 그 사이에 일어난 카시 이야기를 소상하게 전해들었다. 그리고 즉시 캘커타의 기차에 몸을 실었다. 도착한 뒤에는 마차 한 대를 새내어 탔다. 놀랍게도 마차가 켄지즈 강을 건너기 위해 하우라 다리를 지날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장면이
바로 상복을 입은 카시의 부친과 다른 친척들의 모습이었다. 나는 큰 소리로 마차를 세운 다음 뛰다시피 다가가 비탄에 잠긴 카시의 아버지를 노려보았다. 나는 약간 이성을 잃은 상태로 그에게 외쳤다. 살인자, 당신이 내 아이를 죽였소. 카시의 아버지는 아이를 캘커타로 데려온 것이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이미 깨닫고 있었다. 카시는 캘커타에 머무는 며칠 동안 부패한 음식물을 잘못 먹은 탓에 콜레라에 걸려 숨을 거두었던 것이다. 카시에 대한 애정과 환생한 그 아이를 찾겠다는 약속이 밤낮으로 나를 괴롭혔다. 어디를 가도 아이의 얼굴이 따라다녔다. 마치 어머니를 잃었을 때처럼 나는 카시를 간절히 찾기 시작했다. 신이 나에게 이성적 능력을 부여하신 이상 나는 그것을 사용하고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카시가 영계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묘한 법칙을 찾아야만 했다. 그는 못다 이룬 욕망들을 품은 채 진동하는 하나의 영혼이 되어 아스트랄계에서 반짝이는 수백만 영혼들 사이를 떠다니는 빛 덩어리였다. 수많은 영혼의 진동하는 빛들 가운데서 어떻게 카시의 영혼과 주파수를 맞출 수 있을까? 요가의 비밀스러운 기법을 사용해서 나는 양 눈썹 사이에 있는 한 점인 영안의 마이크로폰을 통해 카시에게 나의 애정을 전달했다. 안테나처럼 손과 손가락을 치켜들고 빙글빙글 돌며 카시가 배아 상태로 다시 태어난 장소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리고 내 심장의 라디오를 잘 조율해두고 혼신의 힘을 다해 카시의 응답을 듣고자 했다. 직감적으로 나는 카시가 곧 지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과 만일 내가 계속해서 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면 그의 영혼이 응답해 오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카시가 나에게 보낸 아주 미세한 박동이 손가락과 팔 그리고 척추를 달리는 신경을 자극할 것이었다. 나는 카시가 죽고 나서 6개월 동안 지칠 줄 모르는 열망으로 끈기 있게 요가 행법을 수행했다. 어느 날 아침 친구 몇몇과 함께 캘커타의 번화가인 보우바자르를 걷다가 평상시에 하던 대로 두 손을 들어 올렸다. 그랬더니 최초의 반응이 왔다. 손바닥과 손가락을 타고 내려오는 정기적인 박동을 감지해내고 나는 가볍게 몸을 떨었다. 이 전류가 내 의식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부터 나오는 하나의 저항할 수 없는 생각으로 변환되었다. 카시예요. 카시. 저한테 오세요. 내가 심장의 라디오에 온 신경을 집중하자 그 메시지는 거의 귀에 들릴 만큼 뚜렷해졌다. 카시 특유의 허스키한 속삭임으로 그가 나를 부르고 또 불렀다. 나는 곁에 있던 동료 프로카시다스의 소매를 잡아 끌면서 유쾌하게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카시의 거처를 알아낸 것 같네. 나는 곁에 있는 친구들과 지나가는 행인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또 돌았다. 뱀길이라는 이름이 붙은 근처의 골목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전기 파동이 아플 정도로 손가락들을 타고 내려왔다. 다른 방향으로 몸을 돌리자 그 영계의 전류는 금세 사라지고 말았다. 나는 소리쳤다. 오, 카시의 영혼은 여기 이 골목 부근에 사는 어떤 아주머니의 자궁 속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네. 나는 친구들과 함께 뱀길 가까이로 다가갔다. 치켜올린 양손에서 느껴지는 진동이 점점 강렬해지고 뚜렷해졌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이 그 길이 오른편으로 끌려갔다. 어느 집 대문 앞에 이르자 놀랍게도 발걸음이 멈춰졌다. 나는 극도의 긴장감에 숨을 죽여가며 대문을 두드렸다. 그토록 온 정성을 바친 길고도 신비한 나의 탐색이 드디어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하녀가 나와 문을 열어주고 우리에게 주인이 집에 있다는 말을 전했다. 곧이어 주인이 2층에서 내려와서 나에게 호기심 어린 미소를 보냈다. 나는 질문의 윤곽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몰라서 잠시 머뭇거렸다. 선생님과 부인은 혹시 6개월째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지 않은지요?
그렇습니다만 그는 내가 전통적인 오렌지색 복장을 한 수암이라는 사실을 알고 공손하게 한마디 덧붙였다. 어떻게 저희 사정을 알고 계신지요? 카시와 나의 약속에 관한 이야기를 소상히 듣고 난 그는 깜짝 놀라면서 내 말을 그대로 믿어주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살결이 하얀 사내 아이가 당신에게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 아이는 얼굴이 넓고 이마 위쪽 머리카락이 꼿꼿할 겁니다. 그리고 영적 기질이 뚜렷할 거예요. 나는 장차 태어날 아이가 카시와 많이 닮을 거라고 확신했다. 훗날 내가 찾아갔을 때 그 부모는 아이에게 카시라는 이름을 그대로 지어주었다고 했다. 아직 아기였지만 모습이 내 사랑스러운 란치 학생과 너무 비슷했다. 그리고 아기는 금방 나에게 애정을 나타냈다. 과거의 인력이 2배로 강렬하게 깨어났던 것이다. 세월이 흘러 몇 년 뒤 10대가 된 소년이 당시 미국에 머무르고 있던 나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소년은 수행자의 길을 가고 싶다는 강렬한 갈망을 자세히 적었다. 그리하여 나는 소년을 히말라야의 한 요기에게 인도해줬고 그 요기는 다시 태어난 카시를 제자로 받아들여 오늘날까지 잘 이끌어주고 있다.